내신이 괜찮았는데 2.1인가? 2.1 몇인가 그랬거든? 2.1 몇인데 그래서 학종을 그 중경예시 위로만 써서 그거 다 떨어지더라고. 야, 보통 2점 초반이면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영등포 이번에 결과 어떠니? 그러니? 알고는 있었는데 좀 사실 놀랬어. 편차가 되게 심하구나. 보통 2점 초반이면 좀 잘 붙거든? 그 정도? 근데 좀 약한가 봐, 학종이. 아휴, 안타깝지 뭐. 자, 어디 할 거냐면 프린트 페이지로는 114페이지. 프린트 페이지로는 114페이지고 필기할 게 좀 필요하고. 야, 좋다. 2명. 야, 좋다.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래. 바이가 2라는 접두사잖아. 그지? 바이시클 할 때. 에이, 그 장난 알잖아. 그지?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두 개의 항 할 때 이항인데, 이항분포의 시작, 정의랄까? 정의는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그렇게 출발해.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얘는 읽기로는 틸다라고 읽는데 그냥 뭐 그렇게 읽고 싶지 않잖아. 물결 뭐 이렇게 읽으면 되고, 바이노미얼 했기 때문에 b를 떠올리라고 굳이 못하는 영어를 했지. b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괄호를 쳐놓고 뭘 쓰는 걸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질량함수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p x라는 게 r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주사위를 할까? 주사위를 10번을 던졌을 때 3의 눈이 r번 나올 확률을 구해. 뭐 이런 게 있다 해보자. 그래? 시행 횟수가 10번이니까 10번 중에 r번이 나와야 돼. 근데 한 개를 잡고 이렇게 10번을 던져서 3의 눈이 r번 나오나, 서로 다른 10개 주사위를 손에 딱 쥐어서 막 흔든 다음에 바닥에 딱 뿌려서 3의 눈이 r번 나오나 같을 거 아니냐. 매시행이 독립이라는 것은 이게 좀 이렇게 반복적이야. 한 개를 10번 던졌을 때 되게 반복적이잖아. 다른 표현으로는 10개를 자꾸 던졌어. 이것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라는 거지. 반복적일 때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r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 6분의 5의 10-r제곱 이렇게 쓰면 독립시행의 확률의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경우의 수랑 확률이 곱해져 있어, 그런 얘기를 해서 샀어. 경우의 수랑 그 많이 나온다 그랬지 뭐. 확률이 곱해져 있다. 이때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겠지. 운이 되게 나빠서 3의 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뭐 정수 이렇게 하던가, 뭐 음이 아닌 정수 그렇게 하던가, 이게 그 독립시행 확률의 틀인데, 일단 얘를 생각해 보려면 과연 주사위를 너는 10번을 던졌는지 100번을 던졌는지가 진짜 중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행 횟수를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 정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나한테 안 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너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건지가 필요하잖아. 주사위를 던진 건지 동전을 던진 건지 뭐 정민이한테 뽀뽀를 하는 건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 이게 필요하니까 나올 확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올 확률을 P라고 하면 N하고 P 이 두 개를 쓰기로 약속해. 그래. 그럼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보통 그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써야 되잖아. 가령 요거의 예라면 0에서부터 10까지 때려받고 나올 확률을 다 써야 되고, 그 평균 구하라 그러면 곱해갖고 더해 이러면 평균이고, 분산 구하라 그러면 어금니 깎게 물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그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제곱을 빼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확률 생긴 모습이 그지 같은 거야. 너무 계산이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미리 계산을 했어. 걔를 미리 계산을 한 게, 평균은 NP로 계산한다 라고. 분산은 위에서 구한 평균이 있잖아. 얘를 그대로 두고 안 나올 확률을 곱해라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 P하고 Q를 넣으면 1이니까 Q는 1 빼기 P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이항정리 같은 이 식을 쓴 다음에 미분을 해서 유도를 해. 아마 해보니까 뭐 몇 급수처럼 이상한 게 아마 나왔을 텐데 미분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증명을 생략하고 이 공식을 그냥 활용하는 것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만 하면 돼. 그 논술에서는 증명하는 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활용 위주로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선생님 원래는요, 여기에 예를 잠깐 들어보자고. 확률 변수 x가 3의 눈이 나오는 횟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0, 1, 2 그만 10번까지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 얘의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군요. 맞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논술에서도 평가를 해. 평가를 해서 그 확률을 쓸 줄을 알아야 되기는 해.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할까? 얘는 3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이니까 10번 던져서 한 번이 나왔고,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이 6분의 5니까 9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는 3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운 더럽게 나쁜 거지. 그런 거니까 이거 공식화해도 되고, 안 나오는 것만 10번 내리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안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하자. 여기 있으면 이건 뭐 계속 10번 나온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딱 봐도 계산이 미쳤어 지금. 이거 하려면 이제 환장한다는 거지. 2번이니까 10번 중에 2번이 나오는데 3의 눈이 2번 나오고, 그 안 나올 확률은 뭐 8번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는 걸 묻기도 해.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떠 있어. 그때 평균하고 분산 구해 이런 말이 나온다고? 왜냐면 독립시행을 문제 하는 확률 구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근데 느닷없이 평균 분산을 구해. 그 알고리즘이 이런 거지. 얘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을 구해야 돼.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돼. 간단해. NP, NPQ 이렇게. 위에서 구한 평균은 그대로 두고 안 나올 확률만 곱하면 분산이 된다. 걔가 이제 핵심이 되지. 그럼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잠깐 구라를 치면, 시행 횟수가, 일로 와. 시행 횟수가 별로 없으면, 이거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얘가 대충 이렇게 찍혀. 이렇게 찍혀. 점점 많아지잖아. 시행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되거든.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그 확률을 구할 때 그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이 있는데,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적인 확률이 수렴할 거 아니겠니? 그런 것처럼 이 독립시행의 확률도 시행 횟수가 되게 많아지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그 정규 분포처럼 찍히는. 정규 분포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정규 분포, 그 확률 밀도 함수인데, 평균 즈음에 애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거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란 확률의 밀도를 표시하는 함수, 얼만큼 많이 몰려 있는지 아닌지 이걸 하는 거니까, 여기 평균 즈음에 되게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종 모양, 난 이거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거북이 등딱지라고 생각하는데 만든 사람이 종이래. 그럼 어떡해. 종 모양이 되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 여기 그 x축이 정근선, 그 복잡한 지수함수로 되어 있어. 2에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어. 복잡한 지수함수라서 얘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하면 뭐 1이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 되게 복잡한 지수함수구나. 문과 나보는 애들은 알지 못하는 지수함수겠지. 2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논술에서는 적분하세요 나오겠죠. 우린 적분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게 돼. 그래서 이항분포는 결국은 통계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지. 그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가 114페이지에서부터 있는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적응하자. 쉬워. 이게 뭐 산수지. 이거 할 게 있나? 하면 되지. 조금의 오해만 좀 없으면 돼. 좀 시간 줄까? 27번부터 32번까지 좀 해볼래? 문제 쓰고 있을게. 가볍게 이 시간에 다 끝내면 되지 뭐. 자, 27번. 동전 두 개를 100번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동전 두 개를 이렇게 손에 딱 쥐는 거야,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이렇게 해서 100번 던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모두 앞면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하자. 동전 두 개를 100번 던지는데 그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딱 상황은 되게 반복적이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느닷없이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항분포를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y를 구하란 말은 2에다가 2x 더하기 3 요걸 구하라는 거고 평균은 민감하니까 이렇게 뜯겨 나갈 거야. 그래서 오케이 평균 구하라고 그러면 확률 변수 x 체크 동전 두 개를 100번 던질 때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 따를 거니까 조금만 조심. 시행 횟수가 100이야 200이야? 100. 두 개를 손에 딱 쥐고 100번 던졌으니까 시행 횟수가 100이야. 그 다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실컷 썼는데 계산하는 거 할 게 없어. 평균을 구해라? MP 가로 안에 걸 곱해. 그 25. 그 뭐야? 53.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고. 여기 그 문제 보면은 어떤 책을 임의로 펼쳤을 때 그림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는데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겠지. 앞에 안 나온다고 갑자기 뒤에가 막 나오냐?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지 않냐? 그치? 독립적이라는 거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로. 그래서 임의로 180번을 펼쳐. 그러니까 시행횟수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VX를 구해야 되는구나. 갑자기 분산을 구하라고?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로. 시행횟수 180번을 펼치는 거지. 이런 느낌이지. 그 그림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한 장당 그림이 3분의 1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세 장 넘기면 하나 나온다는 얘기니까 한 장당 보면은 3분의 1 정도의 그림이 있어. 좀 말이 좀 안 되게 하는데 그렇게 좀 인식하는 거지. 뭐 됐어. 뭐 이렇게 180번이 있대. 한 개당 3분의 1이 있어. 뭐 이런 거지. 분산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하면 여기 가로낸 거 곱하면 되거든. 60 이렇게 하고 분산은 MPQ니까 위에서 구한 거 그대로 내리고 안 나올 확률을 곱하면 돼요. 3분의 2니까 뭐 40 이렇게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니 29번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번 반복해서요.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분산을 구해요. 또 해. X가 있어.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고 있네. 시행 횟수는 20번. 그치. 동전 두 개를 쥐고 갔으니까 20번이고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이제 끝난 거야. 평균은 가로 안에 거 곱할 거니까 5다. 그 분산은 위에 있는 5에다가 안 나올 확률인 거시기 4분의 3을 곱해라. 4분의 15가 된다. 그렇게 하면 돼. 야, 이런 게 3점이라니까? 진짜 행복한 거 아니냐? 미적분 3점이랑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공통에서 그 몇 번 느낌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느낌이야. 3번, 4번 느낌이라서 진짜 행복해. 근데 이런 3점이 24번급에 나오는 게 아니야. 막 25, 26 이런 데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확통할 때 되게 행복해. 화이팅. 30번.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 분산을 구해라. 알았어. x. 한 개의 주사위 땡큐. 20번을 던졌어? 오케이.
1n이 나올 확률 6분의 1. 분산을 구하라고? 분산은 뭐 아는 거 다 곱하면 되잖아. 20이랑 6분의 1이랑 6분의 5를 곱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 어렵네. 3이니까 18분의 50이냐? 이렇게 분산이 나왔대. 그 다음에 아래 거. 동전을 던져. n번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했으니까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vx. 아니야, by. 그럼 뭐 아는 거 곱하면 되지 뭐. n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평균인데 2분의 1 또 곱해. 4분의 n이네. 이제 하면 되겠지. 이게 재밌다니까? 아, 재미없냐? 4분의 n이 있고 얘가 by인데 bx가 있다잖아. 또 나와지네. 2, 9, 18, 25. 9분의 25네.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n의 최저값 구하라고? 4 곱해서 해. 그 n은 4를 곱해. 9분의 100이야? 이제 최저값 구할 수 있겠지. n은 자연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31번. y의 표준 편차. 아, 오케이. 시그마 y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 시그마에다가 3x 빼기 4를 하라는 얘기구나. 원래 분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이 상수항을 이렇게 날리기로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원래 절대값으로 나가잖아. 절대값으로 나가는데 필요가 없겠다. 3시그마 x를 구하면 되겠다. 너를 구하려면 분산만 구하면 되네. 분산에다 루트를 박으면 시그마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시그마 x 이렇게 할 생각인 거야. 뭐 다 된 거 같네. x가 있어. 분산을 구해라. 잠깐만, 쓸 것도 없잖아. 뭐 이래. 분산은 아는 거다 곱해. 100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고 안 나올 확률 5분의 4를 곱해. 25분의 400이야. 루트를 박어. 5분의 20이냐? 5분의 20이니까 이거 5분의 20이야. 5분의 20이니까 계산을 해. 5분의 60이야. 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약분하면 되겠지. 여기. 흰 공이 60개 있고 검은 공이 40개 있는데 빼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이거를 무슨 추출? 원상복귀한다? 내가 이런 예를 들었었어. 동그라미가 3개 있고 x가 2개 있는데 동그라미를 뽑으면 내 뺨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정민이가 내 뺨을 때릴 확률은 5분의 3이지. 근데 정민이가 동그라미 내 뺨을 때린 다음에 이걸 다시 넣은 거야. 이렇게 넣게 되면 지우가 내 뺨을 때리는 확률이 여전히 5분의 3이지.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지. 이렇게 원상복귀하는 걸 복원추출이라고 하거든. 원상복귀했다고 해서 복원추출이면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아. 근데 동그라미를 뽑았어. 정민이가 뽑았는데 내 뺨을 이렇게 뿅 하고 때렸어. 5분의 3이었잖아. 들고 간 거야, 동그라미를. 그 지우가 내 뺨을 때릴 확률은 이제 4분의 2가 되지. 영향을 받았지. 여기는 이제 종속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란 표현을 되게 열심히 표현을 한 거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그걸 25번을 반복했는데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저 시행은 독립시행이로구나. 그 독립시행의 확률로 뭔가 표시가 되겠네. 근데 흰 공의 개수를 x라 했는데 제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분산부터 구하고 뭘 해야 되겠다. 어쨌든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는 거거든. 그 x는 시행 횟수는 25번을 했고 x라는 확률 변수는 흰 공을 1개 뽑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가 그 몇 개야? 100개니까 100개 중에서 그럴 필요가 있나? 1개 뽑는 거니까 흰 공을 뽑으라니까 100분의 60이잖아. 100분의 60이니까 10분의 6.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아유 어렵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쟤는 시그마에 루트 6의 x 빼기 1 너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너는 이렇게 살짝 무시할 거고 얘가 나가면서 절대값으로 나갈 텐데 잘 돼 있고 루트 6의 시그마 x 요거를 하는 거네. 그 분산 구하면 되겠네 뭐. 분산은 아는 거 다 곱해. 25랑 5분의 3이랑 안 나올 확률 5분의 2까지 곱해. 아유 6이야 6. 6이니까 루트를 박아. 루트를 박으면 루트 6이겠지 얘가.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 돼서 6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너무 쉬워. 이건 뭐 너무 쉬워. 자,
너무 쉽다 그러면 또 안 돼.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33번부터 38번까지 아니야. 40번까지 풀어볼 거야. 시작. 또 하자. 33번부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90번을 던져서 이렇게 주사위 그러면 보통 정육면체로 생겼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는 평가원에서 냈다는 얘기야. 꼼꼼하게 하려고. 사실 이미 추출을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주사위가 이상한 주사위를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넘어가도 돼.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90번을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지. 한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얘를 90번을 토스를 했어요. 그때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요. 됐네 뭐. x라는 것은 한 개의 주사위 기준으로 시행 횟수가 90번이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것은 3, 6 이렇게 있어요.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얘를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는데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변형된 분산 공식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x제곱의 평균은 m제곱에다가 분산 더하는 거라서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내면 돼. x제곱의 평균은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그렇게 하면 되겠다. 평균 분산 찾으면 되지. 평균은 걸어낼 거 다 곱해. 30 분산은 앞에서 구한 30에다가 안 나올 확률 3분의 2를 곱해. 그러니까 20이네.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면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의 제곱 900 분산 20 9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실수만 안 하면 돼. 밑에 거 치유율이 90%래. 10명의 환자를 받을 약이야 뭐야 이거. 치유율이 90%인 약 10명의 환자를 받대. 그 느낌은 이런 거지. 10명 중에 9명은 치유가 된다? 한 명 기준으로는 10분의 9 정도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대충 구라를 쳐놓고 나서 얘를 구하려는 거야. 평균은 이제 민감하잖아. 다 뜯고 나올 거라고. 얘가 x제곱의 평균 나오고 2x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1이 나올 거니까 각각을 구하면 되겠다. 근데 x제곱의 평균은 방금 봤지만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네.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x가 있어. 한 명당 10분의 9씩 치유가 되는 느낌인데 10명의 환자를 토스한다는 느낌이잖아. 이게 10이 되고 이게 뭐야 이게 10분의 9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 평균을 구해. 평균 구하면 9고 분산을 구하면 9에다가 이제 10분의 1 곱하는 거잖아. 10분의 9 이렇게 됐지. 이것도 요소 찾았으니까 계산하면 된다. 넘어갈게. 됐어. 자, 이번에는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대. 여기에다가 3개를 잡고 바닥에 이렇게 뿌렸어요. 그 말이지.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만 조심하면 돼. 됐어. 그 x라는 것이 있는데 시행 횟수는 3개가 되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이잖아. 이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민감하게 다 뜯어야 되거든.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이게 나올 거니까 너는 뜯어. x제곱의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a에 2x가 되고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네. 됐지 뭐. 평균은 가로놓고 곱해. 2분의 3. 어이씨 x제곱의 평균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잖아. 분산 구해야 되니까 위에서 구한 평균 2분의 3에다가 안 나올 확률 2분의 1을 또 곱해. 그러면 4분의 3 분산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면 돼. m제곱은 4분의 9야. 분산이지. 분산이니까 4분의 3이야. 4분의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0이니까 3이냐? 이렇게 됐어. 그럼 또 됐지 뭐. a에 관한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거기서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된다. 36번. 약간 꼬아놓은 거지.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 질량함수를 썼다. 그 시행의 수가 뭔지 모르는 5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 이런 얘기고, 갑자기 느닷없이 분산을 구하래잖아. 독립시행 확률을 줘놓고 나서.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시행 횟수가 5번이에요.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소리구나. 그 분산 구해라. 분산 구하면 용어의 뜻만 알면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아는 거 다 곱하면 된다. 9분의 10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됐지? 이제 아래 거. 아래 거는 아까 그 확률 질량 함수를 확률 분모표에 써놓고 나서 내가 되게 귀찮은 작업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느낌이 그렇다고? 여기 위에 R이 써 있는데 거기 R 제곱을 하고 밑에 있는 확률을 곱한 거지. 얘를 해석해 보면 얘는 X 제곱의 평균 요거 한 거구나. 지금 제곱 때린 다음에 곱했으니까, 더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위에 거에다 확률만 곱한 거네. 그러면 평균이네. 이거 한 거네. 그러면 X제곱의 평균 빼기, 야 병신아 이게 아니잖아. 이거 제곱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이거를 한 거네. 분산이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일인 거지. 맞아. 그래서 시행횟수가 몇 번이냐면 18번인가 보네. 18번이고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네. 그 분산 구해. 그래서 아는 거 다 곱하면 되지 뭐. 18에다가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이제 곱해서 9분의 36이야? 아니 좀 약분을 좀 하지. 에이씨,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치. X제곱의 평균이지. 그래서 이거 알았다. 낚이지 않는다. X제곱의 평균을 구해? 그러면 아까 저기서 C컷 했다고.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잖아. 뭐야, 뭐 할 것도 없잖아. M제곱 25, 시그마 제곱 2, 27 이렇게 하라는 얘기다. 됐지? 됐지? 됐어. 바꾸면 되지. 자, 뒤에 두 문제인가 좀 있을걸? 이거 해봐요. 얼마나 신나. 신나. 이거 두 문제 좀 못 풀면 안 돼? 이거 끝나면 정규분포 가야 돼. 정규분포? 아니? 진도 다 끝낼까 봐. 그 8.15 통계예방 특강 들어봤냐? 들어봤어. 내가 꽤 오랫동안 그걸 했었었는데 8월 15일 하루 동안만 해도 통계가 끝난다는 얘기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할 거 많지 뭐. 하려면 뭐 많아. 자, 39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x가 2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의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지. 이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써보자고. px가 r번 나올 확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확률이 뭐 2분의 1이니까 동전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시행 횟수가 n번이래. 나올 횟수 r번이 되고,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얘가 r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n-r 제곱으로 쓸 텐데, 이거는 그냥 2분의 1로 써도 될 것 같아.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확률이 2분의 1일 때는 되게 편한 거지. 10번을 던졌으면 10번 던져서 3번 나올 확률을 해라. 그러면 10C3에다가 2분의 1의 10제곱을 바로 하면 된다는 거지. 2분의 1 확률이 제일 많이 나와. 논술 기준. 제일 많이 나와. 다른 걸로 괴롭힐 자신이 있는 거야. 이걸로 괴롭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래. 따라서 이제 PX가 R번 나올 확률은 NCR에다가 2분의 1의 시행의 수승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몇 가지 산수를 해야 돼. x가 2번 나올 확률이니까 nc2가 되고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 10 곱하기 그냥 일단 하자. nc1이 되고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을 때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뭔가 필요가 없어. 안녕 하고 사라지지. 왼쪽은 nc2가 되고 10n이잖아. 그러면 산수를 열심히 해야지.
n에다가 n-1이 되고 2팩으로 나눌 거니까 2팩을 하고 n은 자연수니까 너를 털고 n-1이 20이 되고 뭐 21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되겠어?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여기도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되어 있어요를 참 멋들어지게 설명한 거야. 보면 딱 알 수 있어. 그래서 아 그래 그 평균 분산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x라는 놈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시행의 수가 n번 나올 확률은 p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럼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진심 np네. np가 1이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위에서 구한 평균에다가 q만 곱하면 되지. 그걸 1 빼기 q라고 써도 되고 1 빼기 p라고 써도 되고 하여튼 됐어. 그러면 np 1에다가 q 안 나올 확률인 거지. 걔가 10분의 9야. 다 했네. 안 나올 확률이 10분의 9니까 나올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10분의 1에다 고민을 해보면 n이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뭐 하라는 거야? x가 2보다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했거든. 그러면 제일 적을 때가 1 때지. 고기 조심해. p 그 이산확률 변수니까 0일 때랑 px가 1일 때랑 이거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됐네. 얘는 뭐야? 한 번도 안 나와. 여기는 한 번 나와. 그럴 확률을 하나씩 써보면 되겠네. 한 번 나올 확률만 할까? 10번을 던졌어. 한 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올 확률은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은 10분의 9의 9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는 싸가리 멍청 10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10분의 9 안 나올 게 10번 다 그렇거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이걸 뭐 하라는 거냐? 더하면 뭐 나오겠지. 답 1번이래.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 분포고 그 다음에 그 정규 분포야. 10분 일단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하자. 정규 분포를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잠깐 생각하자고. 정규 분포인데 또 할만해. 말 그대로 노멀이야. 노멀한 분포야.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 일단 정의부터 표현 2개. 실수의 세계로 오는 거야. 실수의 세계로 와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게 x축이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야릇한 함수가 생긴다. 여기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종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함수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규분포의 핵심이야. 확률 밀도 함수는 얼만큼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지? 평균쯤에 애들이 많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좀 적잖아. 공부를 잘할 거고 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못할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복잡한 지수함수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줘. 이렇게 있는 반이 있대. 뭐 그럴 수 있잖아. 흰색 반을 A반이라고 하고 노란색 반을 B반이라고 하자. A반은 B반보다 공부를 더 못하니? 평균이 같기 때문에 평균은 대표값의 일종이라 그랬잖아. A반하고 B반의 평균이 같으니까 두 반은 똑같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B반의 경우는 평균 즈음에 되게 많이 몰려 있나 봐. 밀도가 되게 큰 것 같으니까 많이 몰려 있어서 평균 즈음에 좀 많이 몰려 있는 반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반을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 A반의 분포가 똑같은데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자고. 그러면 여기를 C반이라고 하자. C반의 평균은 여기에 있대. M'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C반은 A반보다 공부를 잘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 첫 번째 표현은 이렇게 되겠네. 이제 두 번째 표현.
A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약간 내가 각색을 좀 할 거야. 이해를 돕고자 살짝 거짓을 보태서 각색을 좀 할 테니까 들어다오. 평균 즈음에 많이 몰려있느냐 적게 몰려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질 텐데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분산일 거야. 분산일 건데 얘는 어떻게 찍어내는 함수냐면 평균에 대해 대칭인 함수니까 f의 그 em-x 너는 f의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f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m-x f의 m 더하기 x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딱 여기서 느낌이 딱 들지. 정규분포 곡선이 딱 뜨는 순간 대칭성을 묻겠구나, 선대칭이 되게 많겠구나, 그래서 판단하는 걸 물을 그런 문제들이 옛날 기출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었어. 어쨌든 얘는 찍어내는 걸 m 더하기 시그마라 하고 표준 편차를 동원해서 이쪽은 m 시그마라고 찍어낼 생각이야. 이렇게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과 관련돼 나타내는 게 분산이잖아.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이것도 좀 비교해 보자고. A반이 있고 B반이 있으면 분산이 A반이 클까 B반이 클까? A가 더 크겠지. 왜냐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A가 더 크잖아. B는 좁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평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딱 세웠어. 이렇게 딱 세웠으면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아,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이해할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보면 A반의 분산이 있고 B반의 분산이 있으면 A반의 분산이 더 크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C반은 A반을 적당히 평행이동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A반의 분산과 B반의 분산은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C반 미안 고맙다, C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평균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 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m 더하기 2 시그마, 여기는 m-2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 이해를 돕고자 내가 여기에 시그마 2 시그마를 박았지. 0.1 시그마 0.2 시그마 되겠지. 0.01 시그마 0.02 시그마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게 정규분포 곡선을 표현하려면 일단 어디에 대칭인지 알아야 하잖아. 그 정규분포는 n이라 쓰고 노멀, 평균을 쓰기로 약속해. 이렇게 평균을 쓰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얼만큼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도 표현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까 뭐 분산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여기는 분산을 쓰기로 약속해. 이렇게 분산을 쓰기로 약속해.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줘. 히터? 그래. 그 수업할 때는 항상 추워야 된대. 그래야 학생들이 졸지 않는다 있어서. 또 정민이가 춥대니까 일단 틀어놓을게. 뭐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M하고 시그마가 다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서 여기를 0으로 놓기로 마음을 먹었어. 여기를 0 이렇게 0으로 놓으면 표시가 되는 게 M을 0으로 놓은 거니까 나머지는 시그마밖에 안 붙어 있을 거잖아. 시그마밖에 안 붙어 있을 거라서 좀 작게 그릴게.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만들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내려와서 시그마, 일로 내려와서 2 시그마, 일로 가면 마이너스 시그마, 일로 가면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걸 찍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시그마조차 지금 귀찮거든. 시그마조차 귀찮아서 여기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로 일반 함수처럼 찍어내고 싶은 거야. 평균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때의 확률 변수를 Z라고 하자. 여기가 정의야. Z라고 하자. 이 Z는 뭘 모아놓은 거냐면 평균을 제로로 놓고 시그마의 개수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얘가 이름이 있어.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한다.
위에 있는 거는 확률 변수, 아래에 있는 거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한번 읽어봐. 표준화된 확률 변수. 고마워.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해. 정이니까 나한테 왜냐고 묻지 마. 나는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 G, Z는 시그마의 개수를 쓰는 건데 원래 있던 확률 변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확률 변수 X는 M에다가 시그마의 개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의 개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고 하자? 이런 거야. 그 Z를 구하려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얘가 구해지겠군. 이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Z를 구하는 이 방법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이게 Z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 Z를 구하는 이 방법을 표준화한다고 불러. 따라해봐. 표준화. 니네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은 표준화된 T점수 나오지 않니? Z점수, T점수 이런 거 잘 모르니? 표준점수는 알지? 그래. 표준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걸로 계산해. 이걸로 계산해. 이걸로 계산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표준점수가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거는 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거든. 국수형의 표준점수가 대충 30이라고 하면 여기다 30을 곱하고 사탐의 표준점수가 25라고 하면 25 곱하는 값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서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야.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표준점수는 높겠지.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표준점수는 낮겠지. 그래서 표준점수 계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평균이 낮은 과목은 높게 계산이 되고 평균이 높은 과목은 낮게 계산이 되고 그렇게 표준화라고 한다.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그래. 표준화를 하는구나.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내 점수에서 내 점수의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다시. 계속 내가 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 내 점수에서 내 점수의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점수가 이상한 걸로 바뀌기도 해. 이렇게. 얘는 표본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이어서 그때는 계산 방법이 달라. 내 점수에서 내 점수의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평균이 얘랑 똑같거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내 점수의 표준 편차는 얘가 아니야. 나쁘게 생겼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로 나눠야 돼. 두 개가 조금 달라.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잠깐 나중에 배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기억한다. 내 점수에서 내 점수의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 표준화하는 이유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인 Z를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다. 됐지? 이렇게. 그렇게 되군. 그럼 표준화하는 목적이 있는데 표준화하는 목적은 그 평균이 다른 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상대적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해요. 단위가 다른 집단에서 그럴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문제 옛날 문제가 하나 있어. 이게 학력고사 시대 때 문제인데 난 이 문제가 참 좋아서 항상 넣는 문제가 있지. 없는 거 아니야? 120페이지 2-4번 걔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의 평균은 각각 80만 원 죽으라는 얘기지. 되게 옛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한국, 미국, 일본 평균 월급은 단위가 다르네. 80만 원 2,000불 달러도 아니야. 불이야. 아이고 18만 엔 이렇게 있네. 표준 편차가 각각 10만 원 300불 뭐 알아서 계산했겠지. 25,000엔 이렇게 됐대. ABC의 월급이 이거 뭐 A, B, C 이렇게 되나봐. 내 점수겠네. 나의 월급 걔가 94만 원 2,250불 21만 엔 이라고 할 때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거야.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국 내에서 얘가 요만큼 1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2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1.5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냐. 그거를 계산하자는 거지. 평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하나의 잣대, 한국 잣대, 일본 잣대, 그 다음에 그 미국 잣대로 대놓고 하는 것보다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자료 비교하기가. 그게 표준화하는 목적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표준화를 해보자는 거네. 표준화를 해. 표준화하는 방법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표준화하는 방법이잖아. 그럼 하면 돼. 그럼 나에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 14만 원이야. 14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눴을 거니까 1.4 정도로 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쯤에 찍혀 있다는 거지. 1.4 정도. 한국에는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요만큼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미국에서는 2250불이니까 평균을 빼면 250불. 250불이니까 300. 일단 한국 1등. 이거 0점 얼마잖아. 제일 큰 거 찾는 거 아니야? 아, 순서대로 해. 제 얘기를. 아무튼 이건 해. 여기 나눠. 에이씨. 6분의 5. 일단 대기 타자. 6분의 5. 여기. 너는 내가 21만 엔이야. 21만 엔인데 일본이 꼴등 아닐까? 보통 이때쯤 분위기는 그 반일 감정이 되게 높았을 때니까 일본이 꼴등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 수도 있다. 21에서 18만 엔을 뺐어. 2만 5천 엔이니까 단위 맞추려면 2.5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이 있고 2.5? 감히? 어? 이씨 25분에 30 감히? 5, 25, 5, 6에 30. 아, 1점. 아이고, 꼴등은 아니네. 마음에 안 든다. 1등, 2등, 3등 이렇게 A, C, B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화하는 그 근본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지. 평균과 분산이 다른 이런 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국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싶을 때 표준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 표준화하는 목적 두 번째가 있어. 벌써 끝났는데 큰일 났네. 뭐 할 게 없는데 큰일 났어. 어떡하지? 아이씨 큰일 났다. 한 두 페이지 넘겨봐. 넘겨보면은 123페이지에 뭐 표가 있다? 그치? 표가 있어. 그 표를 좀 써볼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불러. Z 값을 박아놓은 거지. 1.0, 1.5, 2.0, 2.5까지 있나? 이렇게 P 0에서부터 Z가 스몰 z까지 있는 그런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야. 0.3413 1.5일 때는 0.4332 애들 금방 외우더라고. 0.4772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랑 비슷하지 않니? 그치. 로그 3이 0.4771이었잖아. 얘 0.4772야 얘는. 그렇게 되고 얘는 얘 근사값이야. 네 번째 짜리 자른 거야 이거. 네 번째 자른 건데 0.4938이야. 아 근데 이게 용어를 또 이해해야 돼. 수능 풀 때는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논술을 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선생님, 그 평균을 제대로 맞추고 제로로 맞추고 표준 편차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만 쓴 게 이제 Z라면서요. 그렇지. 어쨌든 얘는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그렇지. 표준화된 확률 밀도 함수 그렇게 부르거든.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하기로 하지 않았니?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냐면 0에서부터 Z값이 1이 될 때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을 건 거야 지금.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복잡한 지수함수라고 그랬잖아. 뭔지 알 필요도 없어. 이 넓이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거라는 거야. 0.3413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계산을 문과 나버리기들 할 수가 없잖아. 일단 2가 튀어나오니까 걔들이 뭐 치환적분을 하겠냐 부분적분을 하겠냐 안 될 거 아니냐. 안 될 거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통계를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다 준 거야. 적분값을 준 거지. 그 너희들은
적분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던져놓고 적분을 막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개념상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르고, 적분을 하기 불편하니까 이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표준화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표준화하는 목적.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해석하자. 이게 그 정규 분포의 전반전이야. 그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앞으로 가보자. 2-1번부터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 있는 것을 잠깐 한번 구경해 볼까? 2-1번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일단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2-18번까지 푸는 척을 잠깐 해봐. 문제 쓰고 또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풀어봐. 적분? 그런 냄새가 나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 여기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x가 있고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 만들어냈어요.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확률은 그 연속 확률 변수로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뜨는데 거기에서 넓이로 해석하는 한다. 함수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정적분의 결과랑 넓이랑 당연히 같겠지.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야지 뭐. 여기가 C 대칭을 해서 여기가 C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가 끝난 느낌이야. 갑자기 끝났어. 요만큼의 길이가 4래.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잖아. 그럼 네가 m 더하기 2겠네. 뭐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C를 구하라고? C는 n-2가 되는 거니까 뭐 걔를 찾으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2번은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 그 분산을 줬어. x에 대한 분산을. 얘가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간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25분의 1에다가 분산을 한 게 1이래. 그 분산을 구했네. 분산은 25야. 보통 그 평가원 이상의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제곱수로 줘. 분산을 제곱수로 안 주기가 좀 그런데 가끔 또 아닌 것도 있으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 뭐.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봐. 확률이 같대. 확률이 같으니까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계산할 거냐 그냥 계산할 거냐 뭐 등등의 느낌이 있는데 먼저 표준화해서 계산을 한다 하면 표준화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얘는 하나의 잣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준화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모로 하는 게 나을 거야. 해보자고. 얘는 Z로 바꿔놔. 내 점수가 80이야. 평균이 M이래. 80에서 M을 뺐어. 내 점수의 표준 편차가 5잖아. 5로 나는 이런 확률과 P. 여기는 Z가 있어. Z가 있는데 내 점수가 120이야. 평균을 빼. 120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인 5로 나눠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어 보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데 평균을 제로로 만들었어. 여기가 Z값이야. 이럴 것이고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는 말은 이렇게 씩 거서 얘가 그 5분의 평균의 대칭이니까 여기도 대칭일 거 아니냐. 80-m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넓이 이쪽은 5분의 120-m 이렇게 돼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넓이가 같다는 뜻인 것 같아. 그 두 개의 평균이 0이란 얘기니까 두 개를 합하면 0이 된다. 뭐 그렇게도 풀 수 있겠지. 맞지?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그냥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약간 각이거든. 이렇게 만들어서 확률 변수 x를 만들었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니까 평균이 된대. 그 표준 편차는 나와 있는 상태고 80보다 작거나 같은데 1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겠지 뭐. 여기가 80, 여기가 120. 이렇게 돼서 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있고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있으니까 바로 평균이 나오겠네. 두 개의 중간값이 이제 m이 되는 거니까. 그 평균이 이제 100이겠구나.
시그마 제곱은 구했으니까 걔를 하고 이게 이 문제에서는 편하겠지. 그렇죠? 그래. 근데 표준 정규분포표가 등장한다거나 표준화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차피 이걸 할 거기 때문에 겸사겸사 연습을 한 것이고. 5번. 그 정민이 질문에 답변을 좀 해볼게. 그 x라는 확률 변수가 얘를 따르고 있다 하면 표준화를 시키잖아. 걔는 정규분포가 아까 평균을 0으로 만든다고 했었지. 여기는 0이다. 근데 여기 항상 이렇게 고정이다 이거. 표준화를 시키면 왜 그럴까? 1의 제곱이라고 쓴 거야. 보통 1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머 1의 제곱이라고 많이 써.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봐.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것이 z야. 이랬잖아. 확률 변수가 저랬다고. 그러면 지금 할게 x에 대한 그 표준 편차 또는 분산, 거기에서 z에 대한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요거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요거를 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지. 분산으로 가도 이거의 분산이 있는데 이거의 분산을 구하라고? 그 얘의 분산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서 봐야 되잖아.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분산을 구한다. v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니? 근데 분산은 여기 숫자는 필요가 없잖아. 안녕하고 없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앞으로 나가면서 뭐로 나간다고? 제곱으로 나간다 그랬지. 그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 시그마 제곱분의 1 bx 이렇게 바뀌어. 근데 혹시 bx가 시그마 제곱 아니냐? 1이야. 항상. 맞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항상 이거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 x라는 확률 변수가 너를 따라요 라고 했잖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표준화가 됐다는 소리고 얘는 표준화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올라왔어. 아무튼 여기로 보면 x가 50의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단이 두 개가 달라. 두 개의 집단이 다른데 확률이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고 싶어야 돼? 두 개, 그치 표준화하고 싶어야 되는 거야. 표준화를 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 그 표준화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집단에서는 평균이 50이었어요. 그 4점수에서 평균을 빼자마자 아웃이야. 빵이거든. 여기는 빵이고 Z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4점수에서 평균을 빼. 아이쿠야, K 빼기 50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 4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면 그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야. 80이야? 표준 편차가? 8이야? 너무 크다 했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16인데 표준 편차인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4점수에서 표준 편차를 빼서 빵이네. 신경 쓸 거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하나의 잣대로 계산을 하는 거지. Z로 계산을 해서, 이거는 많이 필요해. 통계를 다루려면 이거 모르면 뭐 바보 될 것 같지 않니? 그게 뭐야 이러면 비용신 이런다고. 0이 있고 여기가 여기 귀찮다. 스타라고 하자. 스타가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라며. 딱 각이지 뭐. 일로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겠구나. 그럼 너랑의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갖고 총점이 또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네가 2니까 또 있겠지. K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이야. 평균이 다른, 뭐 표준 편차가 다른 두 집단 크기 비교할 때 표준화한다? 그러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지. 얘는 표준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 자신인 거야, 얘는. 실제로 보면은, 집중. 4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봐야 자기 자신이잖아, 얘가. 또 4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봐야 자기 자신이니까 표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니까 평균하고 분산이 다르니까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어. 또도 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 땡큐. 0이니까.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 4네. 표준 편차 2로 나눴네. 2가 되네. 이렇게 되고. 그냥 P. 아이 참.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 마이너스 6. 표준 편차 2로 나눴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2로 나눴어. 마이너스 2. 이거 비교하는 거야.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뭐 해보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여기는 제로야.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요만큼이 있는 게 얘야. 거의 짱이지 얘는.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같도록 모아놓은 거니까 넓이가 가장 클 거 아니냐. 이거 아직까지는 원탑인 것 같은 게 길이가 다 똑같거든 지금 얘가. 길이가 다 똑같은 상태니까 얘가 원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에서부터 2까지예요.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 이샤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살짝 보이지? 흰색이 1등이고 보라색이 2등이고 분홍색이 3등인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여우같이 하는 방법은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두 개의 평균을 계산을 해.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게 진짜 0쯤에 가까운 게 1등이겠지. 길이가 같으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여기 0이고, 평균 계산하면 1이고, 평균 계산하면 어렵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등이고, 네가 2등이고, 네가 3등이라는 걸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야. 2-6번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넘어가 보자고. 7, 8, 9 해보세요. 7, 8, 9 이후 거를 좀 해보세요. 이 18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5명을 뽑고 싶은데 2배수 선발이면 10명을 먼저 뽑겠다. 하자. 7번을 보면 오른쪽을 표준화해 놨으니까 왼쪽도 표준화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는 2분의 n의 제곱이야. 그 표준 편차가 2분의 n이라는 거 알게 되겠지? 그러면 표준화해야 되겠네. 얘는 제테라 쓰고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 오케이, 땡큐, 빵.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 120. 표준 편차로 나눠. 2분의 n으로 나눠. 얘가 너랑 같대. 이게 1이면 되는군. 맞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평균과 분산이 다른 두 집단에서 같다 했으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표준화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일단 0이네. 그러면 x를 표준화하면 z가 있고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순간 a가 되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a보다는 작다 이럴 것이고, p 이게 재밌잖아. 네 점수에서 평균 3을 빼. 이거 b잖아. b를 이제 1로 나눠. b 이렇게 돼. 같겠지 뭐. 됐지?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고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막대 과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뭐 빼빼로 같은 막대 과자가 있는데, 안 되겠는데? 포키? 포키라는 막대 과자 있는 거 알아? 그거 일본 거라며? 알고 있었구나. 난 몰랐어. 일본 가서 처음 봤어. 그 애들이 가끔 포키 먹고 그러면 편의점에서 팔면은 우리나라에서 빼빼로 하위 호환으로 만든 거 아닌가 막 그랬었거든. 나는 그게 아니래. 그게 먼저 생겼다며? 알고 있었구나. 나 처음 알았어. 그게 먼저 생기고 빼빼로가 그거를 그 컨셉을 차용한 것 같아. 그래. 나도 처음 알았어. 근데 포키가 더 싸잖아,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니까 뭐 이상한 거 있던데. 돈키호테인가? 그 애들이 자꾸 돈키호테를 가재.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다이소 같은 데더라고. 와, 빽빽하게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하던데? 야, 참. 하여튼 됐어. 이거를 해. A가 저렇고 B가 저렇고. 아이, 표준화하자. 왼쪽 표준화해. 그 대점수에서 평균을 뺐더니 10이야. 넌 시그마 1분의 10이겠네.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봐. 표준화하자. 이렇게 해. 하면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 어렵네.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로 나눠. 시그마 2. 두 개가 같다고? 그러면 가만있어 봐.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0인데 크거나 같다고? 시그마 1분의 10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음수인 게 분명하니까. 지금 내가 대충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놈에서는 이쪽으로 받고 이쪽으로 박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는 얘가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표준 편차는 양수니까.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도 있어.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렇게 간다. 아, 두 개 평균이 0이로구나. 됐네. 나오겠네. 두 개 합하면 제로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막대 과자였나? 학생 수구나. 몰라. 키구나, 얘는. 그래. 키가 이렇게 있는데 구간의 키가 10짜리인 애들이 있다는 거야.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부터 하래. 확률이 크면 되잖아. 확률이 제일 높은 거면 되는 거니까. 그 확률이 제일 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률이 제일 크려면 그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
표준화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쯤에 몰려있는 놈들이 오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평균이 170인데? 어? 그러면 잠깐 진짜 평균을 구할까? 160, 10이니까 아니잖아. 170이잖아. 170? 여기도 가만 있어봐. 얼마야? 10이니까 168? 이렇게 5 더하면 되잖아. 174? 평균이 170이래네. 1등이겠네? 제일 많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2등이네? 3등이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 맞지? 표준화해서 하는 게 원래 목표였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2-11번 실생활 문제지. 진심 필요해. 이런 거 진심으로 필요하고 경영관리라 해서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잘 안 하지. 요즘엔 도구들이 좋은 게 많아서 AI 도구가 많아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딱히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잖아. 지금 보면 세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를 세차하는데 걸리는 세차 시간이 평균 30분, 표준 편차 2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이렇게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오른쪽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으니까 이용하려면 표준화할 수밖에 없어. 표준화하자고. Z 내점에서 평균을 빼? 3이야? 표준 편차 2로 나눠? 이거야. 그러니까 P에다가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보면 평균의 대칭인데 그 평균이 제로였으니까 여기가 제로고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 그럼 이 절반이 0.5일 거 아니냐? 넓이를 구하면 0.5니까 이거 빼면 돼. 할 게 없어. 0.5에서 1.5까지를 빼면 돼. 0.4332 얼마야? 0.066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 경영하시는 분은 괜찮은 거야. 거의 이럴 확률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답은 2번이고 그런 식이야. 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재밌지 않니? 재미는 없다. 그냥 미분이라 하련다. 오늘 적분하게 생겼는데.